알렉사님 그리고 우리 통역사님께서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자, 네 앉아주시고요. 우리 김준호 대표님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간단하게 인사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알렉사의 소속사 대표인 지비레이블의 김준홍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 감동이 여울이 가시지 않고 있고요. 또 이런 날이 오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나 알렉사 너무 잘해줬고 또 저희도 많이 준비 열심히 해서 K-팝의 이상을 미국 시장에 또 알릴 계기가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알렉사 많이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알렉사 씨도 네네 테이블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이신다고 내려드리도록 키가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네, 최대한 오늘 허리 꼭 짚히고 기자님께 사진 찍으셔야 되니까요. 자, 알렉사 씨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렉사입니다. 네, 아까 우리 MC 말씀대로 제가 진짜 미국에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머릿속에서 한국말을 좀 복잡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틀리는 말씀 이상한 거 나오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양해라는 단어까지는 사실 기대를 안 했었는데 우리 알렉사 씨께서 오늘 밝은 표정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하나씩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새벽 비행기로 도착을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알렉사 씨 기분 어떠신가요? 이 현장에 있는 기분.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4시에 도착했는데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너무 긴장돼요. 이런 순간 너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 대표님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마음이 편하게 됐어요. 네, 좋습니다. 한동안 조금 빡빡한 스케줄 때문에 한국 음식 좀 그리웠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국 오면서 좀 먹고 싶었던 음식이나 아니면 오늘 오자마자 먹은 음식 네, 좀 많은데 오늘은 비가 오는 날 아닌데 제가 파전 너무 먹고 싶어요. 파전이요? 네, 파전. 원래 파전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너무 좋아해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알렉사 씨, 이 대단한 오디션에서 우승을 하게 되셨는데 일단 참가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이 American Song Contest는 원래 약간 유로비전대로 그런 포맷 따라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유로비전 모르실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는데 약간 유럽 쪽으로 올림픽 같은 노래곡 콘테스트라서 이렇게 미국의 같은 프로그램에 시작했으니까 너무 큰 영광이에요. 제가 원래 큰 유로비전 팬이어서 제가 저희 고향 오클라호마 대표로서 K-pop 아티스트, K-pop 대표로서 나올 수 있게 되어서 약간 무대에 설 수 있는 계획을 생겼으니까 약간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약간 K-pop을 좀 더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네네. 자, 우리 대표님께서 잠깐 마이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디션에 나가시면서 다양한 또 상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도 조금 히스토리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사실 이 대회는 알렉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54년도부터 유럽에서 진행되었던 유로비전이라는 프로그램에 있던 모든 스태프들이 그대로 미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미국 버전으로 만든 거죠. 1회 대회고요. 그래서 아마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고 유럽 전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프로그램에 상당한 관심이 처음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꼭 나가고 싶었고 사실 지금 딱 작년 이맘때부터 예선전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지역 예선을 거쳐서 오클라호마 대표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오클라호마 대표를 이제 최종 합격이 돼서 또 저희가 또 한국에서 또 K-pop 스타일로 많은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게 됐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오디션에서 우승을 차지하셨는데요. 일단 우승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약간 리얼리티 실감이 안 났어요, 아직. 제가 이 장소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옆에 이 배너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 보고 저기 약간 꿈 같았어요. 정말로 약간 It super felt like a dream. It just doesn't
seem like it happened. It seems unreal. 네, 정말 꿈만 같았고 실감이 안 났고 정말 이게 현실인지 네, 가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도 진짜 믿겨지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을 텐데 우리 대표님, 제가 그 하이라이트 영상도 봤었고 오디션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알렉사 씨가 우승하는 순간 누구보다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기분 어떠셨는지 이렇게 코멘트 들어볼까요? 아, 네. 사실 저희가 본선부터 준비했으면 결승까지 오르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실력이 쟁쟁하신 분들, 뭐 이름만 대면 다 아실만한 미국의 최고의 아티스트 선배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들은 다소 K-팝 음악에 생소하셨던 어떤 이런 심사위원들 분들의 마음을 잡는 게 가장 큰 숙제였는데 사실은 아무래도 미국의 컨트리 음악 쪽에 좀 익숙한 전통 음악에 익숙하신 분들의 사실은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사위원단 점수에서는 5등을 차지했습니다. 5등을 차지해서 이 판을 뒤집기 위해서는 많은 미국 국민들의 어떤 투표가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이거를 다 넘어서서 700점이라는 어떤 고득점으로 이제 우승을 했죠. 그래서 네, 그 순간 생각하면 지금도 사실은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저희한테 감격적인 순간이었고 네, 새로운 어떤 K-팝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그런 무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순간은 영원히 잊지 못할 어떤 저에게도 또 우리 모든 저희 GB 레이블 저희 스태프들에게도 좋은 어떤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간단한 우승 소감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또 질문은 기자님들께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간단하게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기자님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제 앞쪽에 계시는 기자님께 먼저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박세희 기자입니다. 우선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해요. 앞으로 한국에서 활동을 어떻게 하시고 또 미국에서 또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앞으로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지금 아직 한국에서 약간 원더랜드 활동 너무 열심히 준비 중인데요. 약간 다양한 모습, 다양한 무대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테니 앞으로 좀 예쁘게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우리 활동 계획 몇 개 준비 중이라서 약간 팬분들이 직접적으로 만나뵐 수 있는 계획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계획이라는 거는 또 아티스트의 입장도 있지만 대표님의 또 생각도 그리시는 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네, 계획 가지고 계시나요?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는 미국 최고의 히트곡을 뽑는 어떤 경연대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의 경연곡 우승곡으로 원더랜드가 뽑혔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은 지금부터 원더랜드가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부터 원더랜드의 프로모션은 미국에서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오늘 한국에 왔지만 미국에서는 역시 좀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단지 우리나라와 좀 다른 점은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음악 쇼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우리나라의 프로모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지금 많이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미국 라디오에서 아마 미국은 라디오 매체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매체이기 때문에 미국 라디오 매체나 광고 음악 같은 거에서 많이 지금 현재 많이 플레이가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뽑아보니까는 현재 지금 한국 K-팝 아티스트들의 뮤직을 통틀어서 알렉사의 원더랜드가 지금 6위 정도 되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은 다시 알겠지만 BTS, 2등은 블랙핑크, 3등은 몬스타엑스, 4등은 트와이스, 5등은 싸이, 6등이 알렉사의 곡으로 아마 지금 미국 라디오 플레이리스트에서 정리가 되고 있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미국에서는 그렇게 활동을 프로모션을 할 예정이고요. 추후에는 지금 이미 지금 남미와 지금 유럽 쪽에서도 프로모션에 지금 팬미팅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약간 좀 더 시청자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그동안 알렉사를
아니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는 알렉사를 많이 알릴 수 있는 이런 좀 더 친화적인 어떤 느낌의 어떤 프로모션들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자, 각 나라와 음악 시장에 맞게끔 철저히 분석을 해서 잘 준비하시겠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 다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기자님께 먼저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스타 뉴스 조원빈 기자입니다. 먼저 경연 우승 너무 축하드리고요. 미국 문화에서 자라시고 K-팝을 좀 나중에 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K-팝을 어필할 수 있었던 K-팝의 매력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청자 투표, 최다 득표를 하셨는데 그렇게 본인이 미국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그런 특별한 점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먼저 K-pop 안에 있는 매력은 제 생각에는 약간 그냥 퍼포먼스 쪽으로 다른 점이잖아요. 약간 무대 셋도 있고 의상도 있고 헤매까지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there's so many different elements that go into a stage. 무대에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는데 무대 세트, 의상, 헤어 메이크업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K-팝이 정말 남다르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제일 높은 투표 받았잖아요. 어떤 매력 보여드렸는데 그런 투표를 받을 수 있는지 왜냐면은 이 콘테스트에서 모든 참가자 중에서 제가 유일한 K-pop 아티스트라서 제가 죄송합니다. 저만의 보여드릴 수 있는 K-팝의 강렬한 무대, 강렬한 퍼포먼스 보여드릴 수 있는 아티스트라서 아마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대중에게 받는 보트 투표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제 강력한 그런 K-팝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참가자들 중에서도 유일한 K-팝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 때문에 투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 알렉사 씨가 이제 기자님들 답변을 드릴 때는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요. 알렉사 씨 편하게 영어로 말씀하셔도 되고요. 우리 토연사님께서 잘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자, 제일 뒤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이어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TV뉴스 이은호 기자라고 하고요. 우승 축하드립니다. 저도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마이클 볼튼 같은 유명하신 가수분들도 참가를 하셨고 또 MC를 켈리 클락슨이 맡잖아요. 그런 함께 참가한 다른 유명 가수라든지 MC에게서 들었던 평가 중에 또 칭찬 중에 잊지 못할 만한 거, 기억나는 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어렸을 때 털사에서 동네에서 유일한 아시아계이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좀 어려움도 차별도 겪으셨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K-팝을 들으시면서 좀 위안을 얻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떤 노래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감사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American Song Contest에서 MC 해주시는 분들이 켈리 클락슨과 스눕독 선배님이었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실제로 볼 때는 약간 와 진짜 실감이에요? 눈앞에 바로 켈리 클락슨, 스눕독 선배님 계신데 진짜 실감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켈리 클락슨 선배님 너무 존경했어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American Idol 첫 시즌, first season에서 1등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적응했었는데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스눕독 선배는 완전 아이콘, 레전드라서 직접 눈으로 봤을 때는 와우,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키가 엄청 커요. 너무 커요. 190cm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마이클 볼튼 선배님도 제가 어렸을 때 마이클 볼튼 선배는 음악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주 큰 팬이에요. 그래서 같은 장소에 같은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무대에 끝나자마자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무대가 너무 멋있다고 하셨어요.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순간이 잊지 못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툴사이라는 도시에서 잘랐는데요.
거기서 약간 아시안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뭐 힘든 점보다 약간 뭐라고 되지? 힘든 점 별로 없었는데 근데 가끔씩 뭐 인종차별 같은 거 있었는데 그게 너무 심하지 않았어요. 너무 심하지 않았어요. 네. 네, 제가 2008년에는 제가 저희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이 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 하게 되었는데 그 프로젝트는 약간 뭐라고 되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영어 네. 하시면 되고요. 그 프로젝트는 약간 음악 팝컬처에 대한 프로젝트라서 이 친구가 저에게 우리 슈퍼주니어 헨리에 대한 프로젝트 하면 어떨까 물어봤는데 제가 그때는 K-팝을 아예 몰랐는데요. 그래서 슈퍼주니어 헨리 뭐지 누군지 잘 몰랐는데 그래서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그 친구의 집으로 가서 그 친구가 뮤비 인터뷰 몇 개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그렇게 뭐 K-팝이랑 좀 알게 됐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한번 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우리 또 알렉사 씨가 다큐멘터리에서도 밝히신 적이 있는데 제일 처음 이제 K-팝을 접하게 된 것은 슈퍼주니어 선배님들을 네, 맞습니다. 만나게 되셨고 우리 대표님께서 좀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뮤지션이잖아요. 스눕독과 그리고 켈리 클락슨, 뭐 마이클 볼튼 유명한 뮤지션들 만났는데 우리 알렉사 씨에게 어떤 좀 칭찬들을 많이 해주셨다 촬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같이 경연을 할 때 옆에 같이 있어서 그 얘기를 실제로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네. 일단 스눕독 님께서는 너무 K-팝의 음악을 이미 많이 접하셔서 K-팝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경연이 끝난 다음에도 따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네네. 네, 그래서 정말 알렉스의 음악에 대해서 너무 응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경연 중에서도 알렉사에게 무대를 즐겨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네. 또 켈리 클락슨 님께서도 알렉사에게 너 같은 퍼포먼스를 본 적 처음이야. 물론 이렇게 많이 독려를 해주셨어요. 정말 그 두 분들이 알렉사를 많이 응원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솔직히 진짜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MC를 맡은 두 유명한 뮤지션들께서 우리 알렉사에게 또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에피소드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쪽에 계실 기자님께 먼저 마이크 전달해드리고요.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이크 받아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이태수 기자입니다. 아까 이제 K-팝의 특별한 점으로 무대, 세트, 의상, 메이크업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중에서도 이제 K-팝 가수 알렉사로서 가장 좋아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게 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K-팝이 미국 시청자한테 좀 생소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소함을 좀 이겨내려고 특별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K-팝에 또 여러 매력들이 있잖아요. 그 매력 중에 어느 네. 부분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먼저.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의상 같은 거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거 제일 좋아합니다. 네. 왜냐면은 약간 뭐 노래 가사를 약간 모습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말씀대로 최근에 뭐 K-팝은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아주 새로운 장르인 것 같아서 제가 저희 American Song Contest 무대를 통해서 미국 퍼블릭에게 K-팝을 좀 더 알리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저희 무대를 통해서 Yes, if that could be done through my stages. Do you introduce K-pop through performances? 퍼포먼스를 통해 K-팝을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무대를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또 네, 뒤쪽에 계신 기자님께서 마이크 받으실 차례입니다. 네, 자, 제일 뒤쪽에 계시는 기자님께 이어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로 김정현입니다. 그 시상식 아성콘 관련해서 그 퍼포먼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본 무대에서 이렇게 줄 장식하고 의자 허공에서 내려오고 뭐 뒤에 스크린에 얼굴 6개 띄우고 이런 세팅이나 무대 구현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걸 연습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걸 누가 준비했는지도 조금 궁금해요. 그게 아성콘 PD의 무대인지 혹은 이 대표님과 이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짜낸 무대인지도 궁금하고 하나 더 있는데 BBMA 참석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도자켓이랑 얘기 나누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궁금하고 뭐 다른 아티스트과도 재밌는 얘기 나눈 거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American Song Contest 무대 준비하면서 진짜 무대 하자마자 준비할 때는 어떤 멋있는 점으로 무대를 좀 더 멋있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팀이랑 뭐가 되지? 우리 안무생들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처음으로 그 빨간 줄 있었잖아요. 우리는 안무를 처음 배웠을 때는 그냥 하루에 5시간만 있었어요. 그래서 안무를 다 배우고 약간 줄 움직이는 거 다 배우고 그런 짧은 시간에만 배웠는데요. 그리고 세미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서 줄 앉아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무대 하기 전에 한 번 배웠는데 근데 본 방송 날 때는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연습할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너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집중해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연습하고 그렇게 무대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무대 그 위에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였잖아요. 제가 원래 하이츠 높은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무섭지 않고 너무 설렜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너무 높은 자리에서 그냥 무대를 아래서 보고 관객들 다 보고 우리 댄서들이 다 보고 너무 심장이 그냥 두근두근 너무 heart was beating very hard. 네, 심장이 두근두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빌보드 어워즈 가셨었고, 네. 네, 맞아요. 그 Billboard Music Awards에서 제가 도착했으면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진짜 꿈과 같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해외 쪽으로 콜라보 하고 싶은 아티스트는 몇 명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착했으면 1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실제로 그냥 얼굴 보고 목소리를 듣고 얘기를 직접으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멋있고 영광이고 너무 그냥 very cool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도착했으면 저희 귀를 보시고 제가 필승 엄청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귀를 보시고 도착했으면 와 필승 너무 멋있다. 제가 그렇게 좀 따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착했으면 귀에 보시면 필승 더 많이 있으면 저를 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알렉사 씨의 화려한 피어싱을 또 칭찬해 줬다고 하네요.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표님께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시각적으로 보는 또 만족도도 되게 높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알렉스의 원더랜드라는 곡은 이제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봤던 그 원더랜드라는 그 살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1차 무대에서는 워멀로 빠지는 느낌을 표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3차 올라가면서 2차에서는 내면의 모습, 3차에서는 여왕 킬이 된 알렉사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어떤 크리에이티브 팀, 하우스 오브 샘이라는 그 미국 최고의 안무 크리에이티브 팀과 또 저희 어떤 지브리블 팀이 또 알렉사와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고 스토리라인을 짠 거고요. 또 특히 이제 결승전 무대에 올라갔을 때는
정말 제대로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생각에 제대로 킨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일 높은 곳을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연출을 할 때 이 의자를 저 끝까지 올리기 위해서 많은 장비들이 필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 팀에서는 저희의 의견을 너무 좋게 봐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협력을 해주셨고 최고의 스턴트 팀까지 안전 장비까지도 모든 걸 동원해서 알렉사에게 많은 서포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여왕 알렉사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오늘 김준영 대표님이 계셔서 너무나 든든한 그런 기자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실 기자님께 마이크 드려야 되는데요. 네, 저 제일 뒷줄에 계시는 외국 기자님께서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통역사님께서 계시니까 질문 한번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아니면 한국어로 제일 좋아하세요? 아마 이번에는 영어로 하면 괜찮을까요? From Rising Legend in 2014 to American Song Contest in 2022, you were the grand prize winner.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extraordinary journey? So, wow, yes, from Rising Legends all the way back in 2016 and then 2017 when I first came to Korea, all the way to now winning the American Song Contest. It has been 네, 라이징 레전드 2012년에서 2017년에서 이제는 아소콘까지 우승자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it has been quite a long journey with a lot of things that I have learned along the way. 정말 긴 여정이었고 되게 배운 점들도 많았습니다. 저 혹시 통해서 질문이 뭐였는지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같이 이제 들으면 좋으니까요. 네, 외국 기자님께서 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지. 네, 질문 한 번만 더. Could you ask one more time the question, please? 네, 마이크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From Rising Legend in 2014 to American Song Contest in 2022, you were the grand prize winner. How do you feel about this extraordinary journey? 라이징 레전드 2017년 그리고 아소콘 2022년 최고 우승자이신데 이 정말 놀라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소감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렇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 답변 부탁드릴까요? Yes, so there were many things I learned along the way, but overall, I think being able to join such a wonderful company with such a wonderful 대표님 영어로 대표님 뭐예요? CEO. With such a wonderful CEO and staff, it was just a very lucky case, and I'm very happy to be where I am. 네, 일단 여러 가지 배운 것들도 많고 제가 그 중에서 제일 너무 감사하는 것 중에서는 너무나 좋으신 대표님과 소속사와 스태프님들을 만나게 된 그 점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또 계속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남자 기자님께서 먼저 아까 손을 드셨어가지고 마이크 전달해드리고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IMBC 2호영이고요. 알렉사 씨한테 평소에 좀 음악적 영감을 주는 롤모델 아티스트 있는지 궁금하고 덧붙여서 혹시 한국 아티스트 중에 좋아하는 아티스트 있는지 이유랑 같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한국 가수들 중에서 제가 롤모델 딱 2명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현나 선배님이고요. 왜냐면은 제가 4minute 원래 데뷔하셨을 때는 아주 큰 팬이었어요. 그리고 현나 선배님 솔로로 나오셨을 때는 그 노래 Change였잖아요. 그 노래는 저의 첫 번째로 배운 안무였으니까 약간 항상 현아 선배님의 무대 보면서 약간 이 언니가 너무 멋지고 카리스마 넘치고 너무 예쁘고 그런 아티스트 되고 싶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약간 너무 좋은 운 통해서 덕분에 우리 실제로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같이 틱톡 찍고 아직까지 가끔씩 연락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롤모델 같은 아티스트는 샤이니의 톰태민 선배님이에요. 왜냐면 제가 K-팝을 처음 알게 됐을 때는 2008년이잖아요. 그때는 샤이니 선배님 데뷔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뭐 노래 아니면 앨범 나오자마자 바로 죄송합니다. 앨범 아니면 노래 나오자마자 응원하고 뭐 안무들도 배우고 무대의 매너도 배우고 왜냐면은 태민 선배님은 무대 하실 때는 춤을 엄청 잘 추시고 노래도 잘 부르시고 그냥 눈을 뗄 수 없는 무대 하셔서 그런 퍼포머 그런 아티스트 되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알렉사 씨는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이자 롤모델을 우리 샤이니 태민 씨와 현아 씨라고 뽑아주셨네요. 자, 네, 질문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 헤럴드 지예은 기자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일단 아까 알렉사 씨께서 말씀 주셨던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로 도자켓도 말씀 주셨는데 추가적으로도 또 그런 글로벌 아티스트랑 같이 콜라보 해보고 싶다라는 리스트가 있다는 점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또 아메리칸 송 컨테스트에서 또 우승을 차지하시고 나서도 받은 그런 러브콜이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궁금했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아메리칸 송 컨테스트에서 우승도 했고 이제 K-pop 가수로서도 이제 BTS 이후로 두 번째로 BBM에 참석하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또 그게 많이 꿈꿔왔던 그런 장소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콜라보 하고 싶은 아티스트들이 먼저 도저캣 선배님이고 다음에 아마 애쉬 니코이라는 가수 있는데요. 그분들이랑 같이 콜라보 하고 싶고 해외적으로 그 다음에 아마 메간 더 스탈리언 최근에 BTS 선배님이랑 같이 그 버터 콜라보 노래 하셨잖아요. 진짜 콜라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많은데 근데 지금 너무 긴장돼서 이름을 잘 못 생각나요. 네, 그 두 번째 질문은 또 다른 목표가 있으신지 이번에 이제 빌보드 뮤직 어워드를 다녀오셨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렇게 빌보드 뮤직 어워드 참석하게 되어서 너무 꿈 같아서 아주 영광이었어요. 왜냐면 저기서 아주 미국의 제일 최고 있는 K-pop 말고는 그냥 아티스트들이 같은 장소에서 있는 곳으로만 너무 it just seemed unreal. 정말 그냥 꿈만 같았고 정말 현실인지 모를 정도로 꿈만 같았던 그런 순간이었다고 하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른 목표 있는지 아마 올해는 이번에는 제가 그냥 프레젠터만으로 했는데 아마 다음에 제가 저희 노래 아니면 저희 앨범을 노미네이션 받았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제일 뒤쪽에 계신 기자님 그 앞에 손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이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막바지에 있어서 한두 분 질문 받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헤럴드 경제 서병기 기자라고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그 알렉스 씨는 좀 특이한 케이스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K-팝스러운 게 있고 또 BTS나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쪽으로 가는 이런 케이스인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으니까 좀 다른 질문 하나 드리고 싶거든요. 어떤 질문이냐면 한국 가수가 글로벌 미주 쪽에 진출할 때 대부분이 그 노래를 작곡을 서양 사람들이 하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제 같은 경우 온더그라운드나 고온 같은 경우 완전 팝이잖아요. 그다음에 BTS도 버트나 다이너마이트, 퍼미션 투 댄스가
서양 사람 작곡했잖아요. 그럴 때 이게 뭐 정답은 없지만 그들을 조금 더 이렇게 사로잡게 어필하는 데 있어서 좀 한국 가수로서 좀 어떤 면이 좀 필요하다고 할까? 좀 어떤 면을 부각시키면 더 좋다고 생각되는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더 양쪽을 다 두루 갖고 있는 분이 알렉스 씨인데 BTS는 처음에는 미국적인 거를 거의 모르고 이제 출발이 시작된 거고 물론 이제 그 한국 사람도 이제 외국에 가서 살다가 와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로제처럼 있지만 뭐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그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한마디 부탁하고 또 하나는 아까 그 도자켓이 의상을 뭐 안테나 드레스 같은 거 입었잖아요. 이 엄청난 의상을 입었는데 옆에 서서 이렇게 있어도 어색하지가 않고 아이콘적인 패션 분위기가 알렉스 씨도 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야나 그란데 같은 그런 좀 아담한 사이즈의 그런 느낌도 나고요. 그래서 아이콘적인 그런 걸 메이킹을 아마 미국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음악적인 컨셉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김준영 대표님께서 일단 조금 앞으로 가지고 계신 계획이나 생각하시는 바를 좀 전달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 원래 직업은 뮤직비디오 프로덕션을 20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K-팝의 시작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쭉 해왔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K-팝도 세대를 진화하면서 많이 음악도 많이 진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K-팝이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서 만든 음악이었다면 지금은 전체적인 글로벌 모든 사람들이 들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 음악을 구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실제로 이번 아메리카 송 콘테스트에서도 K-팝이라는 음악의 장르를 들고 나갔지만 실제적으로 미국에도 가장 많은 투표를 보여준 사람들이 K-팝 팬들이 아닌 미국 일반 어디언스들이라는 것이 가장 큰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서양 사람이 만들던 동양 사람이 만들던 지금의 이 트렌드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적용을 하면 그게 정말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듣고 즐길 수 있으면은 제일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전체적인 음악 자체를 약간 유니버셜하게 음악을 만들고요. 여기에 아티스트의 어떤 기본적인 갖고 있는 기본의 어떤 어택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사의 음악 자체도 앞으로 좀 더 발전을 하긴 할 거지만 이런 어떤 알렉사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알렉사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음악들로 이제 많이 이제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충분한 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음악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자켓 같은 이런 약간 글로벌 도미넌스에 적합한 어떤 아이코닉 같은 이런 하는 거는 저희가 처음부터 그 시장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던 거긴 합니다.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알렉사를 처음에 데뷔를 시켰을 때 저는 뮤직비디오 감독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왔지만 수많은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느꼈던 어떤 점들을 정말 제 아티스트에게 녹여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그거를 알렉사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 K-팝 저는 감히 K-팝 3.0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뭐 K-팝 꼭 한국 사람들만이 이제 BTS나 뭐 블랙핑크나 이런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정말 실력 있으신 분들이긴 하지만 이제는 또 약간 외국 국적의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K-팝의 아티스트로서 전 세계를 유명세를 떨칠 수 있는 그런 게 진정한 K-팝이 전 세계 국민들에게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야지 이게 K-팝도 그냥 일반 그냥 컬처가 되는 어떤 이런 세대가 열리고 생각을 하고 K-팝이 더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준영 대표님의 멋진 답변이었습니다. 혹시 그럼 우리 알렉사 씨도 음악적으로나 비주얼적으로 컨셉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코멘트 있으시면 한번 들어볼까요, 본인적으로? 네, 근데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거의 다 맞으신 것 같습니다. 잘 표현하셨으니까 제가 말씀하면 좀 서툴러 나올 수 있어서 제가
그냥 네, 우리 퇴근에 말씀대로 좀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알렉사 씨 부연적으로 앞으로 하고 싶은 음악이나 비주얼적인 컨셉 같은 건 있어요? 욕심적으로? 글쎄요. 제가 항상 뭐 다른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아티스트라서 항상 다른 장르, 다른 컨셉 그냥 항상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근데 약간 다음 앨범, 다음 노래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번 완전 뭐 어두운 dark, 좀 으스스한 컨셉으로 했으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잘 또 소화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한 분 정도 질문을 더 받고 오늘 네, 기자님들과의 간담회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제일 뒤쪽에 계신 우리 기자님께서 네, 추가로 질문 요청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김정현입니다. 찾아보니까 1살, 2살 때부터 춤을 췄다고 나오던데 어떻게 춤을 그렇게 어린 나이에 시작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머리 색깔이 대단히 좀 독특해서 비주얼적으로 눈길을 끄는 면이 있었는데 이 머리색에 혹시 뭐 어떤 의미를 담은 건지 파란색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이건 대표님하고 알렉사님한테 둘 다 짧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답변해 주셨던 K-팝이 거의 그냥 스타일처럼 되는 게 새 K-팝 3.0이 아닐까라고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런 스타일을 입고 나는 K-팝 아티스트다라고 명명을 하면 이제는 누구든 K-팝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에 답변부터 한번 해드려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춤을 또 추셨으니까요. 네. 말씀대로 제가 진짜 어린 나이에서 춤을 수업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약간 아주 심플 간단한 발레 수업부터 춤을 추기 좀 배우는데요. 제가 14살 때까지 발레 다 배우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제가 저희 학교에 cheerleading 팀도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한국말로 모르겠는데 쇼과요 맞아요. 쇼 합창단을 했다니요. 약간 미국에서 Glee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것도 하고 고등학교 때는 그리고 대학교 때는 저희 메이저는 뮤지컬 티어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약간 performing 하는 게 너무 좋아했으니까 네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머리 색깔은 네 이번에는 원더랜드이라는 노래로 미국에서 활동하는데요. 그 뮤비 보시면 알리스에 입는 원피스는 파란색이라서 그렇게 머리 색깔 통해서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이제 우리 대표님도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K-팝 아티스트로서의 생각하시는 뭐 정의라든지 K-팝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K-팝의 정의, K-팝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약간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알고 있는데 과연 알렉사의 음악이 K-팝인가 팝인가의 논란도 분명히 있었고요. 저는 상당히 이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힙합 음악은 흑인들의 음악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너무 많은 아티스트들이 힙합 음악을 하고 있고요. 뭐 오디션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이게 힙합 음악이 정의가 아닐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에 따라 하는 것보다는 이 음악을 그냥 본질을 알고 즐기는 게 K-팝의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어떤 것이 정당성이 있고 어떤 것들이 어떤 누가 하냐에 따라서 뭐가 있는 것보다는 단 그 아티스트가 이 음악을 잘 소화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뭐 인종과의 상관없이 이거는 그냥 K-팝의 범주로서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제 그 아티스트의 성향에 이 K-팝의 요소들을 잘 믹스 매치를 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만 정말 K-팝이라는 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의 어떤 문화로서의 어떤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알렉사 씨도 생각하시는 바 있으시면 간단하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시간 있을까요? 네. 그냥 이 말씀만 해드리겠습니다. 약간 음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언어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뭐 한국에서 K-팝으로 안 부르고 그냥 가요잖아요. 근데 해외적으로 K-팝이잖아요. K는 코리안. 근데 약간 한국에서 인기 있는 가수들이 그냥 한국인뿐만 아니라 약간 저스틴 비버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가수들이 여기 한국에서 인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언어를 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음악을 K-팝인지 팝인지 어떤 장르인지 그냥 그렇게 안 생각하시면 그냥 음악을 즐기게 네, 언어를 초월하는 그런 음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또 우리 많은 기자님들께서도 잘 이해를 해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언어와 상관없이 그것을 초월하는 음악이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많은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 직접 한번 가져봤고요. 사실 굉장히 또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던 자리인데도 우리 대표님과 알렉사 씨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거든요. 우리 대표님부터 오늘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좀 전하는 시간 이렇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자리가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너무나 꿈 같은 시간이고 이렇게 생긴 어떤 이런 기회들을 잘 살려서 알렉사를 통해서 K-팝의 또 활성화를 시키는데 더욱더 열심히 투자를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알렉사가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날까지 이 기자님들 모두 잘 알렉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알렉사 씨. 네. 네,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거는 약간 저희 인생, 저희 커리어 안에서 처음 같은 경험이라서 너무 긴장되고 너무 떨리고 오늘은 우리 친구 통해서 말씀 좀 더 쉽게 이해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를 많이 써주시고 우리 알렉사랑 GB 레이블 제이너브로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우리 통역사님, 우리 대표님, 알렉사 씨 무대 옆으로 이동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동해 주시죠. 고맙습니다.